안녕하세요 언니들. 벌써 11월입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죠. 독감이 돌던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곧 저희 행사날이 다가옵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서울 마포구 6호선 망원역 근처에서 열리는 저희 20주년 생일 파티 20번째 목소리 잊지 않으셨죠? 언니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행복한 하루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어렴풋이 알던 언니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렙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려서 함께 축하해 주세요. SNS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11월의 셋째 주, 저 만우가 준비한 퀴디오 로그는 어떤 컨텐츠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11월 3주차 맞춤 주문 손님은 익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최근 번아웃이 좀 왔어요. 특정 인물이 저에게 화풀이를 하듯이 갈등을 일으켜서요. 제가 성인이 돼서는 가까운 사람과도 별로 싸울 일이 없고 회사에서도 언쟁을 벌일 일도 없는데 그 사람은 주로 말로 표현하고 언쟁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본인 뜻을 관철시켜야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인지 저를 마구 몰아세울 때마다 제 말은 통하지도 않고 결국 제가 사과하고 끝나게 된 게 벌써 몇 번째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그래도 잘 지내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과를 받아볼까도 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쏟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굳이 그 사람이나 그 커뮤니티가 없어도 제가 힘든 것도 아니라서 이제 그만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의무감 때문에 움직이자니 회의감이 많이 드네요. 오늘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봐야죠. 이하이의 한숨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익명님 사연 감사합니다. 글만 봐도 많이 지치신 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네요.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결국엔 자기 의견이 맞고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 그게 본인이 곧 옳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과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사과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쉽지만 그래도 다들 사정이 있을 테니 이해를 하자고 좋게 생각을 하다가도 사실 가장 챙겨야 되는 거는 나 자신이잖아요. 누군가의 한숨, 노래처럼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한숨도 헤아릴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싸울 이유도 의무도 없는 상태라면은 그쪽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결정을 내리신 게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관계에 애정을 갖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거리를 두는 게 최고죠. 익명님 자신을 위한 거리두기와 또 단단한 일상에 집중하시면서 빠르게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신청곡 이하이의 한숨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11월 3주차 띵동은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기획단원 모집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서 11월 28일까지 기획단원을 모집합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기획단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로 구성된 조직위의 정회원 자격으로 행사 및 업무에 따라 나뉜 기구나 팀에 소속되어 축제의 기획, 준비, 당일 현장 진행, 그리고 조직위의 목적 사업 수행에 참여합니다. 모집 대상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우러져 즐기는 장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며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분, 행사 및 업무에 따라 나뉜 각 기구나 팀에 소속되어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서울 퀴어 문화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한국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집 분야는 미디어팀과 통번역팀으로 구성된 기획지원처, 서울 퀴어 퍼레이드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집행위원회, 한국 퀴어 영화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퀴어 영화제 집행위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고 서류 결과 발표는 12월 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접은 12월 6일에서 19일, 최종 결과 발표는 12월 31일 예정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 퀴어 문화축제 홈페이지나 SNS를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띵동은 비욘디 무지개 재단에서 진행하는 트랜스젠더 길버츠의 키링 관련 소식입니다. 글자로도 연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길버츠는 474명의 공동 제작자의 힘으로 2020년 9월 20일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국 서체 역사에 성소수자 자긍심의 색을 기록하고 있는 길버츠는 성소수자의 존재와 엘라이의 이야기가 더 많이 가시화되길 바라며 전면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길버츠의 세 종류 중 트랜스젠더 길버츠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념하며 공개돼서 곧 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들을 기억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트랜스젠더들의 존재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트랜스젠더 길버츠의 키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 매듭이 들어간 국화 매듭 키링, 수술이 달린 작은 삼색술 키링, 그리고 심플하게 글자만 있는 키링까지 총 3종류입니다. 8,000원부터 5만원 이상까지 다양한 기부금 형태의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비욘디 무지개 재단 홈페이지나 SNS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2025년 11월 3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올해로 20살이 된 레주파를 축하해주세요. 언니들의 목소리, 이야기, 손그림 등 레주파의 20살을 축하해주실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환영합니다. 레주파 다음 카페 축하 게시판 또는 이메일 legpa@한메일.net으로 보내주세요. 실물을 직접 보내고 싶은 언니들은 마포FM으로 우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마포FM 주소는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입니다. 언니들의 마음 기다리고 있을게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만우의 3주차 방송 퀴디어 로그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여기저기 컨텐츠가 넘치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의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기록합니다. 미디어를 감상하고 그 속에 퀴어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 만우의 퀴디어 로그입니다. 이번 달에 가져온 컨텐츠는 그 시절 퀴어 영화와 요즘 퀴어 영화입니다. 첫 번째 순서 퀴디어 스토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할게요. 퀴디어 로그, 퀴디어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이런저런 영화를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창 퀴어를 미디어로 배우고 또 퀴어 관련된 것만 뚫어져라 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좀 너무 많이 봤는지 어느 시점부터는 굳이 찾아서 보지는 않게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좀 몇 편을 보게 됐는데, 물론 뭐 제가 본 것들이 뭔가를 대표한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보던 때는 주로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은 바운드, 지하, 사랑하는 애너벨, 블루밍턴, I Can't Think Straight, 그다음에 월드 언신, Imagine Me and You, 상실의 시대, 하지만 난 치어리더예요, 소녀는 울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거의 뭐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예요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눈물바다인 영화들입니다.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하고요. 말씀드린 거는 거의 다 미국 아니면 영국, 그리고 그 근처 나라들 합작 뭐 이런 영화들입니다. 레즈비언 영화가 많고요. 저 때 공부하기 싫어서였는지 하여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봤던 거 계속 다시 돌려보기도 하고요. 보다 보니까 참 그 머리 길이를 떠나서 금발 하나, 그다음에 갈색이나 흑발 하나 이렇게 엮는 거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더라고요. 바운드는 1996년 미국 영화고 워쇼스키 자매 감독 데뷔작입니다. 범죄 스릴러 속 여성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어쩌면은 엘워드 셰인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스톤부치로 나오는 지나 거손, 그리고 모던 패밀리에서 되게 팔랑팔랑한 여자친구로 나온 적도 있고, 몬스터 주식회사에서도 실리아라고 그 외눈박이 주인공 마이크의 여자친구로 나왔던 제니퍼 틸리, 이 둘의 관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들이 나왔던 영화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제가 봤거나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니퍼 틸리는 특히 뭐 목소리가 거의 지문급인 배우인데 처음에 좀 가벼운 역할로 제가 알게 됐어서 바운드 볼 땐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지하는 제가 너무 좋아해갖고 책까지 샀던 영화예요. 1998년 미국 영화인데 실존 인물인 모델 지아 카란지의 전기를 담았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약간의 꼬마 부치처럼 나오는 아주 귀한 그런 영화죠. 상대 역으로는 CSI, 뭐 로스트, 하우스, 더 퍼지, 퍼스트킬 이런 많은 시리즈에서 얼굴을 날린 엘리자베스 미첼이 나옵니다. 상실의 시대는 2001년 캐나다 영화고 기숙학교 배경의 레즈비언 로맨스 영화예요. 코요테 어글리의 파이퍼 페라보, 그리고 매드맨의 제시카 파레, 그리고 DOC, 노팅힐, 식스센스 등으로 이제 보통 이제 이것보다는 우리는 가십걸 이전의 어떤 패션 아이콘이었죠. 미샤 바튼도 나옵니다. 소녀는 울지 않는다는 99년 미국 영화예요. 아메리칸 사이코, 조디악, 러시아 인형처럼, 러브레이스 등에 나왔던 클로이 세비니, 그리고 밀리언 달러 베이비, P.S. I Love You 등의 힐러리 스웬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 트랜스포비아로 인해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를 해봤어요. 그 시절 영화를. 최대한 스포를 피하면서
진짜 짤막한 정보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 설명으로 느껴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시절 퀴어 영화는 참 어두워요.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지만 그 당시 사회상을 담는 거라서 뭐 희극도 저게 희극인가 맞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우선 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지하의 삽입곡을 하나 듣고 갈게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절 영화, 퀴어 영화의 톤이 대체로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니 브라이슨의 Will She Stay 함께 들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제가 가져온 요즘 영화들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 다음에 Drive Away Dolls, Love Lies Bleeding입니다. 물론 그 캐롤, 데니 시걸, 디서비디언스처럼 그 시절 무드를 좀 계속 이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드디어 한국의 유니에게도 있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거 줄여서 에에올은 2022년 영화죠. 양자경을 포함한 아시아계 배우들이 드디어 아카데미를 휩쓰는 성과도 있었고요. 또 평행우주 SF를 포함한 코미디, 무협, 드라마 이런 온갖 장르들을 다 섞어서 호불호가 좀 확실히 갈렸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화제가 됐죠. 2024년에 개봉한 드라이브 어웨이 돌스는 로드트립 코미디 장르의 영화예요. 렌터카 빌려서 떠나는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약간 소재는 좀 고전적인데 주인공이 레즈비언이라는 게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러브 라이즈 블리딩도 2024년 영화고요. 범죄 스릴러 액션 요쪽 장르인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정말 딱 그 영화제 스타일이었어요. 전 좀 살짝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나와서 또 골수 팬들이 좋아했더랬죠. 최근 영화들은 좀 더 밝아요.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희극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늘 퀴디어로그에서 말씀드리는 뭔가 좋은 포인트, 퀴어 정체성이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지는 않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 시절 영화를 보면은 좀 더 감정적으로 동요가 크고 막 슬프고 막막해지고 뭐 이런 편이라면은 요즘 영화는 뭔가 더 웃음 포인트도 있고 좀 가벼워지거나 뭐 아니면 그냥 좀 가볍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세상도 저도 다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 에에올의 삽입곡 중에서 요즘 영화의 무드는 이런 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손 럭스, 미츠키, 데이비드 번의 This is a Life를 같이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날게요. 이거 퀴어 코드? 곳곳에 스며있는 퀴어 코드를 발견하는 퀴디어로그의 보물지도, 퀴디어로그의 두 번째 순서, 무지개 필터입니다. 앞에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시절의 영화의 퀴어 코드들은 많이 좀 어두워요.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죠. 정체성 숨기고 뭐 로맨스는 비극이고 고통과 갈등 중심의 그런 멜로드라마가 많았어요. 금지된 사랑 그 자체였죠. 2006년 영화 사랑하는 애너벨, 2010년 영화 블루밍턴, 이거는 교사와 제자의 관계예요. 이미 뭐 이 설정에서부터 그때 분위기로는 이 관계 안 될걸? 뭐 이런 프레임을 꽂아버린 거죠. 앞 코너에서 말씀드린 지아랑 그 소녀는 울지 않는다라는 거는 퀴어라는 사실을 숨겨야 되거나 아니면 퀴어라는 사실이 그 비극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사회상을 담았어요. 상실의 시대는 진짜 그 10대라는 돌풍의 시기에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까지 줘버렸으니까 뭐 결말을 사실상 짜놓고 시작을 한 거죠. 지난달 방송이었던 온유불의 니키가 나온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예요처럼 아예 코미디로 가볍게 갔던 영화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런 계열은 너무 좀 심하게 가볍거나 아니면 퀴어에 대한 고정관념이 곳곳에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영화 중에 Imagine Me and You, 월드 언신,
I Can Sink Straight 이런 영화들은 해피엔딩이기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포기하거나 뭐 겪어야 되는 일들이 진짜 너무 많고 피곤해요. 물론 지금도 수없이 혐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지금의 영화들은 조금 더 퀴어를 일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퀴어가 특이한 사랑을 해서 비극적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엉뚱한 연결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시절 퀴어 코드가 금기, 비극, 고통, 갈등 뭐 이런 쪽이었다면은 요즘 퀴어 코드는 화해, 인정, 소통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퀴어가 곧 영화의 소재였고 또 지금은 좀 부차적으로 좀 많이 밀어놓죠. 얘는 손재주가 좋은 캐릭터다 뭐 이러는 것처럼 그냥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얘는 퀴어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시절은 좀 캐릭터들이 단편적이었다면은 요즘은 캐릭터들을 응원만 하기도 못하고 욕만 하기도 못하고 좀 그런 모호함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 시절 영화의 감정선이나 뭐 카메라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요즘 영화의 표현이나 메시지도 좋아요. 여전히 가시성을 위해서 좀 일반 대중을 교육하는 그런 스타일의 내용도 있지만 그때는 좀 확실히 퀴어의 삶과 죽음 뭐 이런 무겁고 큰 주제를 그냥 툭탁 놓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거 봐라 이게 퀴어다 뭐 이런 식의 선언보다는 네가 모르는 거지 네 주변에 진짜 많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변화를 또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하죠. 많이 변한 게 없고 갈 길이 멀다 생각하다가도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좀 나아지긴 하는구나 싶어요. 그러면 음악으로도 한번 변화를 느껴봅시다. 그 시절 영화인 상실의 시대 노래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해서 한참을 들었던 미셸 은데게어 첼로의 뷰티풀을 듣고요. 그리고 요즘 영화에서도 한 곡을 들어보고 싶은데 요즘 영화라고 제가 가져온 게 어쩌다 보니까 배경이 80년대, 90년대라 가지고 이쪽도 그 시절 노래더라고요. 그래도 영화 분위기에 맞는 곡들을 넣었을 테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러브 라이즈 블리딩에서 제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답다고 느꼈던 장면입니다. 범죄 스릴러와 환상이 묘하게 섞인 그 장면, 거기에 들어간 마틴 레브의 위스퍼를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미 보신 분들은 추억 여행을 하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솔깃한 마음이 드셨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명장면을 뽑아서 언니들 주머니에 담아드릴게요. 생각날 때 꺼내볼 수 있도록. 퀴디어로그 마지막 코너 퀴디어 스틸컷입니다. 이번에는 영화를 아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명장면 뽑기가 더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한번 추려볼게요. 그 시절 영화 중에서는 일단 상실의 시대에서 한 장면을 얘기를 할게요. 수업 시간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주인공이 막 폭발을 합니다. 약간 싸이월드 감성처럼 사랑에 대한 본인 철학을 막 쏟아내요. 영화를 처음부터 쭉 따라가면은 참 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의 시각으로는 좀 살짝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하이틴몰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보면은 왜 저러는지 감정의 흐름이 이해는 되는데 좀 그만했으면 그런 느낌이죠. 그래도 얼마나 막막하면 저럴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장면이에요. 저걸 볼 때는 저도 그때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안 보이는 그 답답함에 너무 공감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도 그런 건 아직 많기는 한데 그 시절 영화에는 스킨십들이 엄청나게 뭔가 좀 내적 갈등이 심하다는 거를 많이 표현을 했어요. 막 갈까 말까 올까 말까 뭐 거의 택견처럼 그렇게 갈등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는 그 시절 영화 거의 모든 작품에서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I Can't Sink Straight 여기서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여담으로 이런 영화들이 국내에 정식 개봉을 안 했어서 제목이 저래요. 요즘 영화 근데 또 번역을 안 해서 제목이 그대로 음차이긴 하죠. 어쨌든 뭐 둘이 같이 놀다가 분위기 묘해지고 망설이고 또 하고 뭐 또 그렇습니다. 거의 이런 전개예요. 퀴어가 아닌 관계를 그리는 장면보다 훨씬 더 좀 내적 갈등이 많이 보이는 편이죠. 요즘 영화에서는 에에올에서 평행우주를 건너고 돌멩이가 돼서 소통하는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아요. 말로 하는 대사 없이 그 자연에 덩그러니 있는 돌멩이들끼리 텍스트로 소통을 하는데 그게 참 신박하기도 했고, 퀴어를 포함한 여러 갈등 상황이 좀 해소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요즘 영화 스타일, 그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명장면으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간추렸어도 많은 영화를 후루룩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의 추억 여행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새로운 퀴디어 경험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클로징으로 오늘 밤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은 뭔가 많은 게 지나갔죠.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오늘 영화 소개가 잔뜩 지나간 것처럼 2025년도 뭔가 잔뜩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봤던 영화들을 돌아보면서 변한 세상, 그리고 앞으로 변할 방향,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동안의 시간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싶어요. 레주파도 벌써 이런 연말을 20번이나 지나왔다는 거잖아요. 11월 29일에 열리는 레주파 행사에 오셔서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추억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새롭게 듣게 되신 분들도 함께할 앞으로를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분들은 꼭 오셔서 저희랑 같이 생일 파티 즐겨요. 그리고 그날 못 만나더라도 모두 따뜻하게 든든하게 겨울 준비 잘 하시고요. 그때까지 퀴디어도 즐기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자고요. 우리는 다음 달 3주차 만우의 퀴디어 로그에서 또 만나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